안녕하십니까. 레슨몬TV 뱃사부 배진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트렌드 분석으로 살펴볼 내용은 OLED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8월 10일자 신문기사를 소개해드리면 지금은 OLED 전성시대라고 소개가 되는데요. TV 시장의 판도가 LCD에서 OLED로 세대 교체가 되고 있고 TV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IT 기기에서도 OLED 탑재량이 늘어나고 있다. 애플은 오는 2022년 첫 OLED 아이패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와 휴대용 게임기 등의 분야에서도 OLED 활용이 넓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엔 TV가 두께가 얇고 색깔도 선명해서 마치 액자에 그림을 걸어 놓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에 오늘 소개해드릴 OLED가 사용됩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왜 OLED인가? 두 번째, OLED 산업의 확장성. 세 번째, 밸류 체인의 소개. 마지막으로 기업 소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OLED가 무엇이고 OLED가 각광받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OLED는 오가닉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의 약자로 우리말로 유기발광 다이오드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형광성 유기화합물의 전류가 흐르면 스스로 빛을 내는 자체 발광형 유기물질을 말합니다. OLED의 O가 유기물이라는 뜻인데요. 양극과 음극 사이에 빛을 내는 유기물을 넣어 OLED의 소자를 만듭니다. 빛을 발산하는 발광층에 중심을 두고 양극에서는 전공을 주입시키고 음극에서는 마이너스를 지닌 전자를 쏘아주면 전공과 전자가 발광층에서 만나 빛을 내게 됩니다. OLED는 발광층의 유기물 성격에 따라 색이 달라집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 있지만 저도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의미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OLED가 왜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OLED와 LCD의 기본적 차이부터 알아야 합니다. LCD는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중간 상태를 말하는데요. 가해지는 전기 신호의 종류에 따라 빛의 굴절 패턴을 바꾸며 스스로 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액정 패널에 빛을 공급하는 후방 조명, 즉 백라이트가 함께 탑재되어야 합니다. 결국 OLED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기 때문에 LCD보다 구조가 간단하고 두께도 훨씬 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OLED가 각광받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면 화질 측면에서 LCD에 비해 유리한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명암비입니다. 명암비라는 의미는 화면상에서 가장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얼마나 잘 구분되는지를 나타내는데 화질의 정확도로 인해 어두운 배경 속의 작은 사물까지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픽셀 단위로 밝기 조절이 가능한 OLED는 검은색이 필요한 부분에 전원을 꺼서 빛이 나오지 않는 방식으로 검은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빛이 새지 않는 완전한 검은색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LCD 디스플레이보다는 투명도가 높기 때문에 투명 디스플레이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구부리거나 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삼성전자에서는 하반기 폴더블 폰에 집중해서 폴더블 폰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8월 11일 갤럭시 Z 폴드 3와 갤럭시 Z 플립 3 등 폴더블 폰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만 보면 그럼 이제 LCD는 끝나고 OLED만 사용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LCD 패널을 기반으로 기존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신기술들이 계속 연구 중에 있으며 특히 LCD 백라이트에 들어가는 LED의 크기를 줄인 미니 LED 디스플레이는 성능이 우수해서 OLED랑 비교해도 손색 없는 화질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TV 패널 시장에서는 LCD가 앞으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야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OLED와 LCD의 차이 뭘까요? OLED의 주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높은 명암비로 검은색을 표현하기 좋고 전력 소모가 적은 편이며 빠른 응답 속도와 넓은 시야각, 선명한 색감 표현, 구조적으로 두께가 얇고
마지막으로 휘거나 구부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구현에 적합하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OLED 산업의 확장과 성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OLED 산업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은 기술적인 단점도 있었지만 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사용 범위가 그리 넓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데일리 기사를 보시면 애플이 차기 아이패드 신제품에 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기로 확정하며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납품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전문 시장 조사업체 DSCC는 태블릿뿐만 아니라 노트북도 OLED 패널의 새로운 응용처로 주목받는 가운데 2025년 세계 시장에서 OLED 패널 매출이 7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OLED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태블릿, 노트북뿐만 아니라 항공기와 같은 모빌리티에서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LG 디스플레이가 벤츠 신형 S클래스의 플라스틱 OLED 패널을 단독 공급하기로 했으며 POLED는 유리 대신 플라스틱 소재를 기판으로 사용해 OLED의 뛰어난 화질을 유지하면서 운전자의 시야에 맞게 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 이외에 항공기에도 OLED가 사용되는데요. 세계 최대 항공기 제작 업체인 보잉은 현재 개발 중인 항공기 내외부에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을 설치해 테스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곡선으로 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나 예술 산업으로도 사용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핫한 이슈인 메타버스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AR, VR은 최대한 현실에 가까운 시각적 효과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색감 표현에 더 강점을 가진 OLED 패널을 사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한 기존의 AR, VR 기기들의 무게감 있는 고글 형식의 제품이 대부분이지만 앞으로는 제품의 경량화, 그리고 제품을 착용해도 시야 확보가 가능한 투명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OLED 디스플레이는 메타버스 산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VR, AR이 주목받으면서 관련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애플에서도 AR 글라스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AR 글라스가 발전을 거듭하면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6월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니까 최근 AR 글라스용 렌즈 모듈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벤처스 등으로부터 누적 148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미래의 성장성이 보이는 분야니까 저렇게 투자를 받았을 거로 생각됩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추정에 따르면 2024년에는 전 세계에 약 4천만 대의 AR 글라스가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AR 글라스에 OLED 디스플레이가 채택이 된다면 OLED 산업의 확장성은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확장성뿐만 아니라 실제 눈에 보이는 성장성도 함께 살펴보면 현재 스마트폰 시장에서 OLED 비중은 30%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을 살펴보면 애플향 OLED 패널 수요는 2021년 1.69억 대에서 2022년 1.9억대로 증가하면서 최대 구매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는 2021년 1.57억 원대에서 2022년 1.68억 원대까지 OLED 패널 채택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플과 삼성 이외의 업체에도 OLED 패널 출하량 추이가 늘어난 것이 보이시죠? 앞으로 전방 산업의 확장이 예상됨에 따라 전 세계 OLED 소재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 세계적으로 OLED 설비 투자액도 큰 폭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자, 오늘은 OLED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OLED 산업의 확장성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봤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개념 설명을 위해 전문 용어를 몇 번 쓰긴 했지만 최대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OLED 밸류체인과 관련 기업에 대해 계속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2부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